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드러운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고요. 1부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특징주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세 종목 분석을 도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요. 본격적으로 팍스탁 소속, 그러니까 팍스경제TV 소속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최고의 두 분의 멘토님들의 각각 두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비밀리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오픈해 드리면서 노란톡을 통해서는 전략들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두 종목씩 말씀드릴 거고 이제 입장을 50분에 문을 닫는 만큼 조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간단하게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1부에서 한 30분 정도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2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선착순 한 30분만 받아서 오늘 네 종목 전략들 세워드리고 다음 주는 이벤트성으로 우리 두 분의 멘토님들께서 매일 한 종목씩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방법보다는 좀 문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좀 듣고 싶다 하신다면 그냥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검색하시고 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대웅 멘토님부터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종목 바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밀크 같은 기술적 분석으로 최고의 차트 전문가가 꼽은 두 종목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밀크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밀키보이 차대용입니다. 잘 어울려요, 밀키보이. 네. 네, 굉장히 순백, 굉장히 하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얗게 또 좋은 종목들, 깨끗한 종목들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한컴 라이프케어인데요. 제가 또 세력 탐지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이 종목은 세력이 포착됐다는 종목들로 핫한 종목들로 또 꾸며봤습니다. 비록 저는 무겁지만 한없이 가벼운 종목들이니까요. 이 종목이 뚫고 올라가서 저기 안드로메다까지 갈 수 있게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가 어떤 종목이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재난보호구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 관련 신사업에 진출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재난보호구 생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요 재난보호구가 뭐냐면 여러분들 재난보호구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방독면이죠. 맞아요. 네, 호흡기. 그렇죠. 호흡기죠. 네. 그 다음이 뭐예요? 장갑하고 보호구, 두꺼운 옷들이죠. 요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소방입니다. 지금 캐나다에 불이 굉장히 크게 났죠. 이거 네. 불 끄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소방관들이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 소방관들이 그냥 맨몸으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네,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소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산불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방수들이 가서 열심히 불을 꺼야 되는데 그거에 반드시 필요한 재난보호구를 바로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회사예요. 상당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깊게 보고 싶은 게 우리가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재난보호구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종목입니다. 네, 이런 네. 종목들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본다면 바로 방산 관련 신사업 진출 이슈인데 신사업이요? 예, 그렇죠. 저는 요거에 좀 힘을 주고 싶습니다. 아. 요 종목에 힘을 주고 싶은데 자, 방산 관련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방호구를 만드는데 무슨 방산 관련돼서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방독면만으로도 방산 사업이에요. 방독면은 모든 전군이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든 국민이 쓸 수 있도록 모든 비축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거 말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요? 예. 레이저가 방산 관련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생소하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이 레이저 지식입니다. 지식이요? 예, 지식이 아. 지식이가 아니라 지식이 뭐냐면 알려주는. 여러분들
포탄을 이렇게 쏘면 네. 그 정밀 측정을 하지만 사실 쏘고 나면 어디로 날아갈지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유도탄들을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게 레이저로 포인트를 줍니다. 레이저로 포인트를 딱 주면 여기 이렇게 해서 딱 주면 이 포인트를 따라서 포탄이 날아가요. 그래서 빵 터지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끔 이 레이저로 지시를 해주는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한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탄들 정밀 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전은 정밀 타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민간인의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주요 시설만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현대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을 보면 알겠지만 맞아요. 이런 정밀 타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적진 깊숙이 이런 정밀 타격이 중요한데 이 정밀 타격을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막 산에 올라가서 이 레이저 지시기로 했지만 요즘은 뭐가 발전했어요? 드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드론이 요쭉 이 레이저 지시기를 달고 갑니다. 가가지고 레이저를 똑 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다. 그러면 바로 포탄을 쏴서 정밀 타격을 하겠죠. 이 레이저 지시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컴 라이프 케어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회사를 공략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재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지금 보면 좀 빨간색이 있어서 좀 보기는 싫습니다, 그죠? 빨간색이 있어서 보기 싫은데 빨간색은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왔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스몰캡 중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종목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을 보면 부채가 자본보다 적습니다. 즉 부채가 적은 안전한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보면 이 부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이 회사의 흐름을 보면 ROE가 7%까지 되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몰캡 당연히 이거보다 좋은 회사는 많겠죠. 하지만 스몰캡이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는 회사라면 굉장히 안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종목 공략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컴 라이프 케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하나의 봉이 하나씩 그려지는 차트입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윗꼬리가 굉장히 많고 여기도 윗꼬리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참 더러운 차트입니다. 그죠? 참 더러운 차트인데, 자, 이런 더러운 차트에서 이 더러움을 쫙 벗어나서 깨끗하게 장대 양봉 하나 뽑아 올리면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종목들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윗꼬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지쳐요. 오늘 가나? 안 가네. 오늘 가나? 안 가네. 이러다 보면 참 못 갔다 그러면서 다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나면 그때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제가 세력 포착주라고 했는데 세력이 포착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터지고 거래량이 나오고. 자,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개인들은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중에. 하지만 힘을 못 받고 그대로 다시 매도 물량을 때려 맞고 양봉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유지했다는 거는 뭔가 버티는 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 보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한없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안에 남아있겠죠. 네. 이 남아있는 거래량 빠져나가야 되겠죠. 네. 빠져나가려면 주가를 손절하고 나갈까요? 수익 내서 나갈까요? 손절해서 나가겠죠. 손절해서 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이 거래량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거래량이 같은데. 들어온 네. 거는 네. 이 개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네. 목적을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수익을 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들이 들어온 거에 대비 나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거래량은 언젠간 나간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양봉이 뽑아 올린다. 이게 바로 이 한컴 라이프 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요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쭉 내렸는데,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돛지로 나와서 음봉으로 질질 흘러내렸다면 이런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죽을 것 같으면 음봉으로 그냥 질질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각설이 마냥 죽지도 않고 돌아나가죠. 왜 돌아나갈까요? 세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세력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돌려나가는 거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신사업과 현재 사업들이요. 아니죠. 급등을 준비하고 있죠. 급등을. 네. 급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전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당 일주일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짧은 것 같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종목이 한 번의 시세를 크게 시원하게 못 냈어요. 계속 옆으로만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상장 이후에 여기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려요. 근데 여기서 큰 흐름을 본다면 모든 주식엔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봉상 봤을 때 자 첫 번째 상장을 하고 1차 하락 파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2차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요번에 뭡니까? 3차 하락 파동이 나오고 이제 돌려나갑니다. 자, 3차 하락 파동이 나오면 바닥을 다지고 바닥이 낮아지지 않고 여기서 바닥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이 주봉은 살아나면서 N자형으로 요렇게 갈 수 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네. 공략하면 돈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 네. 종목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히겠죠. 에코프로 같네요. 아, 네. 그렇죠. 뭐 그 정도의 큰 네. 종목은 아니라서 뭐 스몰캡의 그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자 여기서 주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우상향으로 갈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종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사업이 아마 좀 크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면 바로 방독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방독면 어디에 써요?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씁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얘네가 한컴 라이프케어가 인증을 받고 그쪽에 수출하게 된다면 좀 더 사업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그렇다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자, 매수 가능 밴드입니다. 진입 가능 밴드는 바로 5,640원에서부터 5,900원 구간입니다. 지금 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 공략을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봤는데 차대형 멘토가 이 가격을 얘기했다. 근데 이 가격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에 가게 되면 1차 목표가는 6,700원 라인이 될 수가 있고 2차 목표가는 7,500원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목은 만약에 가다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손절가도 정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손절가는 바로 5,200원 라인이라서 이 구간을 잘 보면서 너무 위에서 진입하지 말고 조금은 안정적인 가격에서 진입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빵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은 옆으로 흘러가다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부분들을 잘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 어때? 구미가 땡깁니까? 너무 땡깁니다. 자, 라떼 주식에서 부드러운 밀크 같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도움 주신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차트 분석을 도움 들어봤고요.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방독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호흡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면 시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 되는 이유에 있어서도 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방위사업청과 실제로 867억 원 규모의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만든다는 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우리 세력 탐지기 차대웅 멘토님께서 실질적으로 세력을 파악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타 방송을 보셔도 이렇게나 정확하게 제시해드리는 방송은 없습니다. 차대웅 멘토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되었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빠르게 입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 1시 50분이면 방송 끝나고요. 원하시는 분들 이제는 폰을 드시고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외에도 나는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죠? 샵 3989번, 샵 3989번 누르시고 라떼 주식, 라떼는 말이야가 아닌 부드러운 라떼 같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떼 주식 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대용 멘토님의 2부의 첫 번째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로 저희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종목 뭐 재무부터 시작해서 차트 호재까지 굉장히 구미가 땡기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좀 구미가 많이 땡기실 겁니다. 네. 그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센코입니다. 센코. 센코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세면 센코입니까? 그죠? 코가 엄청 세요. 네, 센코입니다. 이름도 세기 때문에 세게 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휴대용 가스 검지기 생산업체고 최근에 무증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휴대용 가스 검지기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스 검침을 오면 풍풍물 갖고 와서 거기에 밸브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거품 나는지 안 나는지 하면서 봤잖아요, 그죠? 라떼는 말이야 이걸로 그렇죠.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알아듣고 싶지 않네요.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 지금. 같은데요. 네, 다 그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네. 못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네요. 네. 윤소림 멘토님. MZ 세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풍풍물을 없앤 회사가 바로 센코입니다. 센코가 뭐랬냐면 전기화학식으로 가스를 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여기에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삐삐삐 울리게 하는, 요즘 검침원들 보시면 뭐 전자기기 갖고 다니면 뭐 꽂아가지고 삐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가스 점검 끝났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센코에서 만든 국내 유일 전자 화학식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죠? 화학식 검지기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가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가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밥해 먹는 가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스에는 뭐가 있냐? 바로 수소가스. 여러분들, 수소는 무색무취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새는지 안 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소를 그린 에너지로 채택을 해서 전국의 수소 충전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수소 충전소에 수소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침을 할 수 있는 이 휴대용 기기를 바로 센코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현대차에서 지금 수소차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앞으로 그린 에너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전기차 시장은 너무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관련해서 모든 수소 충전소에는 이 센코에서 만든 수소가스 검지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공략해봐야 되고 공략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상증자인데, 이 센코라는 회사가 처음에 이제 상장해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거래 주식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거래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어도 저 정도 거래량이면 힘든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기업이 하나요? 그렇죠. 기업이 네. 하죠. 타인이 하는 거 아니는데 무상증자는 누가 하냐면 돈 많은 회사가 합니다. 돈 없는 회사는 유상증자를 해요. 돈 많은 회사는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돈이 많은 회사예요. 돈이 많은 회사라는 거는 탄탄하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스몰캡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지는 거예요. 거래 정지가 당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건데 이렇게 돈이 많아서 거래 주식수까지 늘리는 무상증자까지 했다면 이 회사는 탄탄하다. 어느 정도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했다. 요것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공략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권리락자리 여기가 바로 무상증자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시작이 돼서 요날쯤에서 신규 상장이 됐고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 부담으로 쭉쭉쭉쭉쭉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가던 길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서 뭐가 터졌어요? 바로 세력 포착이 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상당히 길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길면 이 종목은 원래대로 원칙대로라면 우하향으로 질질질 죽어야 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음봉 다음에 음봉 하면서 이 첫 거래량이 들어온 이 구간까지 다 털고 나가서 이 종목은 더 이상 세력이 포착되지 않은 종목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 첫 세력이 포착된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이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도 양봉을 하나 뽑아 올리고 질질질질 흘러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자, 거래량 없이 음봉이 나오는 거는 가짜 음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거래량만 한번 또 터지기 시작하면 양봉으로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이 들어온 물량이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거래량이 나가게 되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까 전에 학습했죠. 그죠? 네. 뭐냐면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이 거래량이 나가려면 거래량이 또 터져야 된다. 그 터지는 자리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또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씩 그려진다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작용이 된 건데 자 여기서부터 우상향으로 질 가다가 무중의 여파로 한번 때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여기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그대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유는 무상증자라서 그래요.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터질 수밖에 없죠. 주식수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이게 평균적으로 요 정도 라인이라고 봤을 때도 이 과거 앞에서 보면 이 종목은 거래량이 원체 없던 종목이에요. 원체 없던 종목인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빡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빡 양봉을 계속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이 과거 저점까지 내려와줘요. 그러면서 과거 저점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탈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급하게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음봉을 하나 섞었지만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봉을 반 그리고 3분의 2 지점 요 라인을 지지해주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양봉 하나가 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다음 주에 양봉을 기대하면서 들어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원래 이게 금요일날 장중에 5%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금요일날 시장이 많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음봉으로 길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돌려 나갈 수 있다. 금요일날 시장이 눌린 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이다. 왜? 이런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자 그렇다면 센코 공략 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 가능 밴드는 바로 3,250원부터 3,45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존재한다면 천천히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차 목표가는 4,100원 라인. 2차 목표가는 4,500원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우리가 3,450원 밑에서 이게 진입해가지고 4,500원 가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목표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자신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손절가는 3,000원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되면 아까 전에 차트 보셨죠? 이탈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세력들이 다 나가고 이제 매도세만 존재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000원 꼭 지지해 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대웅 멘토님의 두 번째 종목 아예 시원하게 오픈해 드렸습니다. 센코였고요. 휴대용 가스 검지기 생산 업체인데 관련 종목 중에 왜 이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냐. 물론 전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자세한 분석을 도움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수소가스 검침을 센코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기업들도 너도나도 ESG 경영에 앞서고 있고 또 수소가 굉장히 많은 게 핫한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차 목표가 4,10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 3,0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두 번째 종목 이렇게 꼼꼼하게 안내해 드렸지만 다음 주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오늘 저희가 첫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또 차대웅 멘토님께서 매일 한 종목씩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희 딱 토요일 하루만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문 닫히면 입장 재불가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폰 카메라로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고 지금 보이시는 방에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그 라떼 주식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좀 간단하게 문자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네 글자만 치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차대웅 멘토님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에서는 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담백한 윤소림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앞서 차대웅 멘토님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세력주, 시장에 세력주가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장에 따끈하게 올라오는 그런 이슈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로운 이슈가 글로벌한 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제가 시장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글로벌 빅테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과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메타라는 기업에 현재 새로운 SNS 플랫폼을 통해 이 트위터를 제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 트위터를 공개를 하면서 이 메타라는 기업의 스레드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그 부상을 하면서 이 3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지금 단 하루 만에 이 플랫폼을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성공의 쾌거를 이뤄낸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바로 이 메타의 스레드의 관련주로 속해 있는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입니다. 시장에 새롭게 다크호스로 떠오를 만한 그럴 만한 이슈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혹시 SNS 많이 이용하십니까? 네. SNS 많이 이용하십니까? 별스타 사용하고 있고요. 너튜브. 별스타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에서 별스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도 맞지만 네. 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에서 새로운 플랫폼인 이 인스타그램, 별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이 별스타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루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왜? 같은 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 기업은 특성상 다음 플랫폼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라는 기업만 보더라도 카카오 게임즈에서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페이, 카카오 택시 등 이런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메타의 새로운 스레드라는 이런 플랫폼은 이전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와의 경쟁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이 메타의 스레드의 관련주라고 떠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업의 내용들과 사업 연계성과 제가 동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플랫폼이 새롭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광고 콘텐츠 업계들은 지금 새로운 반사이익으로 광고 매출 이익과 이 트위터와 지금 인스타그램의 지금 메타라는 기업의 경쟁 과열에 따른 이 광고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이 스레드 관련주인 모비데이즈란 종목도 이런 내용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에 시세에서 나타났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트위터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메타의 스레드가 출시 16시간 만에 지금 3천만 명의 가입자 수를 돌파를 했습니다. 3천만 명의 가입자 수라고 하면 벌써 16시간 만에 이 트위터,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루트도 제가 한번 어제 별스타그램에서 자연스럽게 광고로 트위터와 비슷한 이 스레드를 다운받아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미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이 스타들은 전부 다 스레드에 한마디씩 남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이 플랫폼의 이동이라는 걸 이 메타라는 기업은 이렇게 읽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새로운 플랫폼에 따른 광고 업계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피바람이 아닌 이런 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런 내용들, 스레드의 성공을 보며 이 트위터라는 기업은 소송 경고까지, 우리의 플랫폼을 왜 따라하느냐라는 경고문까지, 견제하는 이런 문구까지도 이렇게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트위터라는 기업의 존재의 가치가 이 메타라는 기업의 스레드로 인해서 희석이 되는 그런 이 모멘텀과 이런 주가의 가치가, 이런 사용자 수가 뺏기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파트너스, 이 모비데이즈라는 기업이 이런 내용들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 네이버,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 카카오, 이런 각종 기업들에서 광고에 대한 이 컨텐츠 제휴라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광고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의 광고 업계는, 요즘의 광고 회사, 광고 업계라고 하면 이전처럼 과거 옛날처럼 현수막을 달거나 혹은 TV 광고라든지 네. 신문 광고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활용을 안 하거든요. 요즘 네. 세대는 네. 광고를 진행할 때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콜라보 제품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유명한 매체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IP를 통해 이런 광고에 대한 니즈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 업계는 새로운 이런 SNS 플랫폼을 통해 이 광고에 순풍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현재 벌써 메타의 이 MVP 파트너사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메타라는 기업에서 이런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이런 공식적인 파트너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비데이즈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지금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지금 현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수를 제가 이렇게 아래 하단에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20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과 2.5억 명의 인구가 사용을 하는 트위터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10%, 이 20억이 사용하는 별스타그램의 10%만, 단 10%만 이 스레드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면, 그렇게만 되더라도 이미 트위터의 가치에 근접을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스레드라는 플랫폼이 이미 트위터의 가치와 동일한
그런 시장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단 10%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20%가 사용을 할 경우 이미 트위터의 2배 이상, 2배 가량의 이제 규모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 절반만 사용한다고 하면 트위터에 벌써 4-5배 이상의 규모를 이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IP를 통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IP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플랫폼에 대해선 엄청 중요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위터도 마찬가지, 메타도 마찬가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이 서로 간의 기업의 경쟁이 플랫폼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광고 업계는 지금 초긴장 상태다. 왜? 쏟아져 내려올 만한 이러한 일론 머스크 그리고 지금 마크 주커버그, 이런 양쪽 거대한 이 공룡 같은 시장에 이 광고, 이런 광고 업계의 피바람을 불고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이 발주 물량, 수주 물량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섹터들은 현재 호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재무제표 또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은 매출과 사실 뭐 광고에 대한 종목들은 매출에 사실 편파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매출이 좀 편파적으로 상이하게 매년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는 광고 업계나 이런 광고, 이 지금 현재 업계들은 고질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혹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이런 광고의 발주 물량들,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매출의 영업과 영업이익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자를 나타내면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현재 뭐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작년에 왜 영업이익률은 플러스가 났는데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을까? 이는 모비데이즈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비 플랫폼의 현재 투자의 영역에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을 새롭게 모비데이즈 또한 광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투자 금액이 들어갔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일부 어느 정도의 차별화, 그리고 매출의 재무의 차별화가 있지만 이는 선제적인 투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였을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지금 광고 플랫폼 업체 기업들 내에서는 이런 독보적인 지위나 향후 이런 발주 수주 물량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비데이즈는 현재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게 되시면 이 다크호스 라인의 상단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갭이라는 게 정말 과하게 반영이 됐다 보니까 다크호스 3차 상단선에 2차 상단선에 현재 위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그에 따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갭이 뜬 물량들 대비, 갭이 뜬 구간을 대비해서 현재 매수세 또한 과하게 들어왔다. 이는 누군가가 이 물량을 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관련된 섹터들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광고 기업들 또한 전반적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한 지금 현재 뭐 모습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모비데이즈라는 기업은 어느 정도 주가를 좀 흔들고 움직일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이런 기대감이 지금 다크호스 라인 상단선으로도 매수세로도 그리고 이슈로도 시장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뭐 싸이월드의 재개 뭐 이런 플랫폼이 하나가 새롭게 떠올랐을 때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마무시하게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약세 흐름이나 전반적인 이러한 배경들이 이런 모비데이즈의 매수세와 섹터의 매수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멘토님 다크호스 라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라인인지 그 부분만 설명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크호스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라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밀키트 방송에서도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다크호스 라인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은 현재 주가의 에너지가 강하다.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즉 주가가 상승하고 움직일수록 어느 정도 상단과 이에 따른 목표가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통상적으로 매수나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1차 구간에서 2차 구간까지는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에서 매수를 해서 2차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다. 그에 따른 주가의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다크호스 1차선에 들어가 2차선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갭이 2차선으로 상단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갭이 발생을 하며 2차선의 상단선에 안착을 했는데 이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의 지금 현재 수급이라든지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향후에 이 움직임은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더 떠오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호스 기법에 대해선 제가 항상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다만 2차 상단선을 터치하고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과 수급이 강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섹터와 테마와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다크호스 상단선, 2차 상단선을 터치한 흐름이 전혀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모비데이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크호스의 두 번째 윤수린 멘토님의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모비데이즈고요. 최근에 스레드 가입자가 급등하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레드란 일단 메타 별스타그램에서 새로 출시한 앱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세한 전략들은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세요. 찍을 필요 없습니다. 스캔하자마자 주소가 뜨니까요. 주소만 터치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네 글자만 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한 커피와 같은 또 기업적 분석으로 담백하게 다크호스 떠오르는 종목을 짚어주시는 윤수린 멘토님의 두 번째 공략주가 궁금한데요. 다음 주 종목 어떤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최근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국발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스포츠 컨텐츠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크호스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전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을 하고 약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왜 도대체 이 감성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이 종목은 현재 캠핑 관련주로 캠핑 시장의 고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중국 시장의 진출의 본격화를 앞두기 시작하면서 현재 새롭게 지금 브랜드를 런칭한 지금 현재 플랫폼이 굉장히 고성장을 이루고 시장 100호점을 돌파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시장 진출이 굉장한 기업의 펀더멘탈 성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타이틀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마감하며 강한 매수세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닌 이번 주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게 되시면 지난해 골프 용품이 수입액이 1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팬데믹을 맞이하니까 시장이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골프 시장에 고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현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팬데믹을 종전을 선언하며 종말을 선언하며 캠핑과 서핑, 요가 비교적 언택트한 그러한 취미 여가 생활들이 지금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테마들이 현재 부각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다. 즉 리오프닝에 대해 눌려있던 수요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캠핑이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동사의 제품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스노우피크라는 그런 이 현재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이 됐습니다. 이런 캠핑용 이 부가가치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의 지금 감성코퍼레이션의 주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처음 브랜드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처음 이 브랜드를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벌써 오프라인 매장이 100호점을 돌파한 비교적 이게 100호점을 돌파한 비교적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캠핑 쪽에 대한 니즈를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브랜드가 현재
캠핑족들 사이에선 샤넬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글로벌적으로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도 스노우 어페럴 매장이 100호점을 돌파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미 감성 코퍼레이션의 사업 전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감성 코퍼레이션이 현재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한 시장의 차징력은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 상황의 골프 시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팬데믹 이후의 캠핑 시장에서도 동반돼서 나타날 것이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캠핑계의 샤넬,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중국과 대만의 주가의 핵심이다. 이런 타이틀로 최근에 전일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이 주가, 지금 중국과 대만의 수출로 이어지면서 주가의 핵심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출과 재무 또한 긍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1,174억 정도의 매출을 기반으로 올해는 1,905억까지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업이익률과 이제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즉 고성장 시장에 동반되는 그런 매출 또한 따라가고 있다.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전에는 골프 캠핑 이런 용품들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비교적 부진했던 주가의 턴 어라운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는 즉 매출에서도 재무에서도 나타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매수세가 들어온 금요일 전일 캔들과 전일 매수세를 한번 보게 되시면 이 물량들이 주로 기관발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유입이 됐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실체가 있고 우상향하고 성장하고 탄탄한 종목들의 비교적 매수세가 들어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일 시장의 약세에서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온 이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시장에서도 이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와 무관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서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 또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MZ세대를 대표하는 멘토님 답게 관련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돈이 되는 테마라고 하네요. 캠핑과 서핑, 요가, 요즘 많은 MZ세대들이 좀 고가의 취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오를 수 있지만 실적과 모멘텀 어느 하나 밀리는 부분 없이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저희 첫 방송 이벤트로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다음 주장 두 분이 멘토님께서 매일같이 한 종목씩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토요일 지금 이 시간 못 들어오시면 다음 주 못 들어오시니까요. 지금 미리미리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QR코드 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자동적으로 드는 주소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문자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오늘 첫 방송인 만큼 각각 멘토님들의 마지막 말씀 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대웅 멘토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토요일 날 간만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같이 해봤는데요. 신선합니다.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사실 그 경제 채널을 돌리다 보면 다 재방송이어가지고 참 재미가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신선하게 생방으로 생생하게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생방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란톡방도 열려 있으니까 혹시나 놓쳤다 하면 노란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열어 놓으시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옥석가리에게 신 창재훈 멘토님과 또 노란톡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윤수린 멘토님의 마지막 말씀 들어볼게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말에도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찾아뵙는 시간이 됐다 보니 이런 내용들은 조금 형식적인가요? 예, 주말에도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자리와 그리고 이런 시간들도 이렇게 생방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마주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전문가가 아닌 팍스 경제TV 직접적으로 소속하고 계시는 탑 두 분의 전문가님, 멘토님들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으신 만큼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오늘 첫 방송인 만큼 또 야심차게 들어오시는 분들 안에서 다음 주장 매일같이 한 종목씩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2부에서 각각 멘토님들의 두 종목 저희가 시원하게 오픈해 드렸지만 자세한 매수 매도 전략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제는 1분 30초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입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료 입장. 오늘 못 들어오시면 다음 주장 넘어가야 되고 일주일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인 만큼 전략들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간단하게 여기 딱 스캔하시면 주소 뜨니까요.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린이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프로그램명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커피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라떼 주식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